En Indy 2, Indy 3, indianer. 4, Indy 5, Indy 6, indianer. 7, Indy 8, Indy 9,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15장.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했다. 밖에는 태양이 빛났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폭풍은 이미 밀려가고 없었다. 그리고 날씨의 변화와 함께 이 섬의 죄수들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왔다. 이제 그들은 막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들 같았다. 물론 어딘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밝은 대낮의 위험이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젯밤, 그들을 담요처럼 둘러쌌던 공포의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다. 롬바드가 말했다. 우리 오늘 이 섬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거울로 신호를 보냅시다. 저쪽 절벽에서 어떤 영리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구조하러 올지도 모르지 않겠어? 밤이 되면 횃불을 켤 수도 있어. 나무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또 그것을 보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신나게 노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이오. 베라가 말했다. 어쩌면 모르스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말이에요. 롬바드가 말했다. 날씨는 깨끗하게 개었지만 바다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소. 상당히 물결이 세군요. 내일까지는 섬 가까이에 배를 댈 수가 없을 겁니다. 베라가 소리쳤다. 이 집에서 또 하룻밤을 묵어야 한단 말이에요? 롬바드가 어깨를 끄쓰겠다. 어떻든 한번 해봅시다. 24시간이면 충분할 거요. 그 정도만 버텨나가면 됩니다. 블로우가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하지만 먼저 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암스트롱 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롬바드가 말했다. 글쎄, 증거가 하나 있긴 있어. 식탁 위에 인디언 인형이 3개밖에 남지 않았어. 아무래도 암스트롱 의사는 죽은 것 같은데. 베라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블로우가 말했다. 맞아요. 롬바드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바로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블로우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어쩌면 바다에 떨어졌는지도 모르지 않겠소? 롬바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당신이? 내가? 당신은 그가 현관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방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 우리 둘이 밖으로 나가서 함께 찾아보았어. 도대체 어느 틈에 내가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섬 밖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단 말이오. 블로어가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롬바드가 물었다. 그게 뭡니까? 블로어가 말했다. 그 권총, 그것은 당신 거였어. 지금도 당신이 갖고 있어. 그것을 줄곧 당신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지 않소. 이봐요, 블로우씨. 우린 전에 몸수색을 하지 않았어. 물론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전에 그것을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수도 있어. 그러고는 나중에 다시 찾은 척 했겠지. 이런 얼간이 같으니라고 하늘에 맹세하지만 그것은 나도 몰래 내 서랍 속에 넣어져 있었단 말이오. 나도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블로우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왜 암스트롱 의사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되돌려 놓아야 했을까? 롬바드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의 어깨를 일으켜 세웠다. 나도 그걸 알 수 없다오. 그래서 미칠 지경이요.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오. 도대체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원. 블로우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증거가 없어.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생각해내지 그랬어. 당신들이 좀 더 믿기 쉬운 이야기로 말이요. 나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어. 필립이 말했다. 물론 그러시겠지. 블로우가 말했다. 이것 봐요, 롬바드 씨. 만일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솔직하다면. 필립이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솔직한 사람이라고 했어?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블로우가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아무튼 당신이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당신이 그 권총을 지니고 있는 한 클레이슨 양과 나는 늘 당신 소나기에 있는 거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은 그 권총을 자물쇠로 채워놓은 물건들 속에 함께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열쇠를 한 개씩 갖는 것이요. 필립 롬바드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연기를 내뿜으면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럼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오? 동의하지 않소. 그 권총은 내 것이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 갖고 있겠소. 블로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겠군. 내가 UNON이란 결론 말이오.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왜 어젯밤에 내가 당신을 쏘지 않았을까요? 나는 20번도 넘게 그럴 수가 있었는데. 블로우가 머리를 가로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베라는 이 말싸움에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흥분이 되어서 말했다. 당신들은 둘 다 똑같이 어리석어요. 롬바드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요? 베라가 말했다. 당신들은 그 동요를 잊고 있어요. 그 속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녀는 의미 있는 목소리로 그 동요를 암송했다. 4명의 인디언 소년이 바다로 나갔다. 한 명이 훈제된 청어에 먹혀서 3명이 되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훈제된 청어. 바로 그게 단서예요. 암스트롱 씨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죽은 거로 믿게 하려고 그 인디언 인형을 가져간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암스트롱 씨는 아직 이 섬에 있어요. 그가 사라진 것은 훈제된 청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어요. 훈제된 청어라는 말은 사람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는 뜻으로 쓰인다. 롬바드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블로우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 것 같소? 우리가 모두 뒤져보았잖소. 안팎을 모두. 베라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우린 권총을 찾기 위해서도 모두 조사해봤어요. 그러고도 그걸 찾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었지요. 롬바드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람과 권총은 크기가 다릅니다. 베라가 말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림없어요. 블로우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요에 훈제된 청어가 들어가 있는 게 말이요. 그는 조금 다르게 그 동요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베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미쳤다는 것을 모르나요? 판사에게 그런 옷을 입혀놓은 것도 그렇고 장작을 패고 있던 로저스를 죽인 것이나 로저스 부인에게 약을 먹여서 죽인 것, 브렌트 양을 죽일 때 콜벌을 준비해 놓은 것, 마치 무서운 아이들의 장난 같아요. 그렇게 모두 들어봤다니. 블로우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맞는 것 같소. 그는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섬에 동물원은 없어. 그가 그 점을 해결하려면 꽤나 힘들 겁니다. 베라가 외쳤다. 우리가 바로 동물들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어젯밤에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의 동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챕터 2. 그들은 절벽 위에서 교대로 육지에다 거울로 신호를 보내며 오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았다는 반응은 전혀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날씨는 약간 옅은 안개가 끼었지만 대체로 맑았다. 저 아래 바다에서는 아직도 거친 파도가 섬을 때리고 있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또다시 섬을 뒤져보았지만 허사였다. 사라진 의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베라는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조금 숨을 죽여가며 말했다. 여기 이 탁 트인 곳이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는 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롬바드가 말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정말 이곳이 훨씬 안전할 것 같소. 아무도 우리의 눈에 띄지 않고는 다가올 수 없을 테니. 베라가 말했다. 우리 여기서 지내요. 블로우가 말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밤을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면 아무래도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베라가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건 참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룻밤도 더 지낼 수 없어요. 필립이 말했다. 안전할 겁니다. 문을 꼭 잠그고 방 안에만 있으면. 베라가 중얼거렸다. 정말 그렇겠군요.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중얼거렸다. 햇볕을 다시 쬐니 정말 좋아요.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이상해. 기분이 아주 좋단 말이야. 그런데도 사실은 위험 속에 있거든. 하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이 환한 대낮에 힘이 넘치는 것 같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블로우는 그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벌써 2시로군. 점심 먹는 게 어때요? 베라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는 집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기 남아있겠어요.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오, 이러지 말아요. 클레이슨 양,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베라가 말했다. 혓바닥 고기 통조림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내요. 블로우가 말했다. 나는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롬바드 씨는 어때요? 필립이 말했다. 나도 그 혓바닥 고기 통조림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기서 클레이슨 양과 함께 있겠어. 허허. 그래, 롬바드와 이 필립 롬바드와 베라 클레이슨, 기차 처음에 등장할 때 기차에서 이제 봤을 때부터 둘이 뭔가 미묘한 감정이 있더니 여기까지도 계속 끝까지도 둘이 계속 붙어 다닌다. 블로우는 주저했다. 베라가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롬바드 씨가 저를 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걱정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블로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기로 했잖소. 필립이 말했다. 당신은 사자 우리로 들어가려는 사람이요. 원한다면 함께 가겠소. 아니요. 블로우가 말했다. 여기 남아있으시오. 필립이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군. 나는 지금이라도 당신들 둘을 쏠 수 있어. 블로우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것은 계획에 일치하지 않겠지. 한 번에 한 명씩 미리 정해놓은 방법대로 해나가야 하니까. 글쎄. 필립이 말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물론이지요. 블로우가 말했다. 나 혼자서 집안에 들어가는 게 좀 신경 쓰인단 말이오. 필립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날더러 권총을 빌려달라는 말인가요? 천만에요. 빌려주지 않겠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소.
블로우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집 쪽이 경사진 곳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롬바드가 조용히 말했다. 동물원에 먹이 주는 시간이군. 동물들은 그 습성이 매우 규칙적이란 말이야. 베라가 근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무엇을 하려는 거지요? 당신이 말하는 뜻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암스트롱은 무기가 없어요. 게다가 블로우는 체격에서는 그의 2배나 되고 또 자기 방어에 꽤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집안에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필립이 조용히 말했다. 범인은 블로우요. 어머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봐요, 클레이슨 양. 블로우의 이야기 못 들었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암스트롱이 사라진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진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어떤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거짓일지도 모르지요. 그가 몇 시간 전에 이미 암스트롱을 죽여놓고 꾸민 연극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롬바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그 위험은 바로 블로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경찰관 출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요. 그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미치광이 백만장자이거나 정신이 돌아버린 사업가, 아니면 브로드무어에서 탈출한 녀석일지도 모르고, 어떻든 확실한 것은 그가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숨막히는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만일 그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롬바드는 조용히 그의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 나한테 있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나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 당신은 그렇지 않소? 클레이슨 양, 내가 당신을 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 않소? 베라가 말했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블로우 씨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암스트롱인 것 같아요.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세요? 누군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롬바드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신경과민이요. 베라는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 당신도 느끼고 있군요. 그녀는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숙였다. 말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계속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조그만 마을에 판사 2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대법원에서 왔죠. 그들은 정의를 심판했어요. 완벽한 정의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롬바드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말했다. 천국에서 온 방문자란 말이요? 아니요. 나는 미신을 믿지 않소. 이 사건은 지극히 인간적이요. 베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롬바드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양심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결국 당신이 그 아이를 물에 빠져 죽게 했군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어요. 그는 거리낌 없이 웃었다.
하하. 아, 그래요? 아니야. 당신이 그랬어. 클레이슨 양.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아마 거기엔 남자가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소? 갑자기 베라의 온몸 위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남자가 있었어요. 롬바드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소. 그것이 내가 알고 싶어 하던 것이었어. 베라는 갑자기 고쳐 앉으면서 소리쳤다. 저게 무슨 소리죠? 지진은 아니었지요? 롬바드가 말했다.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상하군. 쿵 하는 소리가 땅을 울렸는데 내 생각엔 당신도 비명소리를 들었어? 나는 들었는데. 그들은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롬바드가 말했다. 저기에서 그 소리가 났어. 가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싫어요. 저는 안 가겠어요. 마음대로 해요. 나는 가겠어. 베라는 단념한 듯이 말했다. 좋아요. 함께 가겠어요. 그들은 경사진 곳을 올라서 집으로 향했다. 정화는 햇볕을 받아서 조용하고 평화스러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잠시 주저하다가 현관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집 주위를 조심스럽게 한 바퀴 돌았다. 그들은 블로우를 발견했다. 그는 집 동쪽에 돌로 된 정원에서 팔다리를 벌리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희고 커다란 대리석에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필립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저 위는 누구의 방입니까? 베라가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제 방인데요? 그리고 저것은 제 방의 벽난로 장식에 붙어있던 시계예요. 이제 생각이 나요. 그것은 곰을 조각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곰을 조각한 것이었어요. 챕터 3. 필립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절박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확실해졌어. 암스트롱이 이 집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베라는 그에게 매달리면서 외쳤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둘뿐이에요. 우리가 다음 희생자라고요. 그는 우리가 자기를 찾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는 그걸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필립은 집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맞았어. 베라가 외쳤다. 이제는 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이 이겼어. 바로 암스트롱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이지? 우리는 촘촘한 빗으로 빗질을 하듯이 온통 뒤졌는데. 베라는 초조한 듯이 말했다. 어젯밤에 그를 찾지 못했으면 지금도 그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롬바드는 마지못해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그는 그 전에 미리 비밀 장소를 준비해 나왔을지도 몰라요. 당연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왜 있잖아요. 오래된 영주의 저택에 있는 성직자의 굴 같은 거 말이에요. 이 집은 그러한 낡은 집은 아니요. 그가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필립 롬바드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집안을 조사해보았어. 첫날 아침에. 정말이지 그럴듯한 공간이 전혀 없었어. 베라가 말했다. 분명히 어딘가에. 롬바드가 말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베라가 외쳤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꼭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는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저 안에 있어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롬바드는 그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반쯤 꺼내며 말했다. 내겐 이것이 있잖소.
당신은 블로우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는 암스트롱에게 상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암스트롱이 미쳤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는 보통 사람보다 2배는 교활하단 말이에요. 롬바드는 주머니에 권총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러면 좋아요. 챕터 4. 롬바드가 말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롬바드는 나무라듯이 말했다. 당신은 그걸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미칠 것만 같아요. 필립 롬바드가 말했다. 날씨가 맑으니 달이 뜰 겁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겠어요. 아마 절벽 꼭대기 근처가 알맞을 거요.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아침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잠을 자선 안 돼요. 우리는 밤새도록 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면 쏘겠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옷이 얇아서 좀 춥겠는데? 베라는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춥다고요? 죽으면 더 춥겠죠. 필립 롬바드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 그 말이 맞소. 베라는 초조한 듯이 몸을 움직이면서 말했다. 여기 더 오래 앉아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어떻게든 움직여봐요. 좋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을 따라서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하늘은 황금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다. 그 빛이 그들의 몸을 금빛 찬란하게 감쌌다. 베라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저 속에서 목욕할 수 없는 게 유감이로군요. 필립은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말했다. 저게 뭐지? 저거 봐요. 저기 큰 바위 같아. 아니, 더 오른쪽에. 베라도 바라보면서 말했다. 사람의 옷 같은데요? 목욕하는 사람 말이요? 롬바드가 웃었다. 좀 이상한데? 해초 같기도 하고. 베라가 말했다. 어서 가서 살펴봐요. 오시로군.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롬바드가 말했다. 두툼한 옷뭉치. 저건 장화. 자, 올라가 봅시다. 그들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베라가 우뚝 멈춰섰다. 옷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 그 사람은 한낮의 파도에 밀려와 2개의 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 롬바드와 베라는 좀 더 기어서 그 앞까지 다가갔다. 그들은 몸을 굽혔다. 붉게 변색된 얼굴, 물에 빠져 죽은 끔찍한 얼굴. 롬바드가 말했다. 세상에, 암스트롱이야. 제15장 끝. 암스트롱이 물에 빠져 죽고 블로어도 베라 클레이슨 방해 안에 있었던 그 벽시계, 곰 모양이 그려진 벽시계에 맞아 즉사했고, 이제 필립 롬바드와 베라 클레이슨이 2명만 남아있다. 근데 이 인디언송 노래를 보면은 뭐 때문에 죽을까? 얘네 둘은. 다시 인디언 노래를 들어보면, 그래, 3명의 인디언 소년이 동물원을 걷고 있었다. 1명이 큰 곰에게 잡혀서 2명이 되었다. 이제 블로어가 그 곰 그림이 그려진 벽시계를 맞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 거고, 마지막 2명의 인디언 소년이 남았고 햇볕을 쬐고 있었다. 1명이 햇빛에 타서 1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워 죽는 거, 쪄 죽는 거네. 그리고 마지막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린, 자살해버리는 거지.
내 생각에는 어렵다. 누가 마지막 사람이 될 건가?